정렬세 요거죠. 네. 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제가 베테랑에다가 이제 어제 10년마다 누가 요걸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6억 원 재산을 배우자의 증여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냐?"라고 질문해서 제 블로그 하나 노출이 되긴 됐는데, 근데 요 부분 6억 원까지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안 썼는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주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베테랑 불러야 되죠. 자, 여기서는 베테랑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베테랑을 불러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글을 쓰는 게 있죠. 베테랑. 기본적인 정보는 주어지고, 자, 기본적인 정보 있죠. 정보는 주어지고, 이제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테랑 블로그 작가죠. 네, 이분이죠. 이분. 가상의 인물. 네, 이분. 작가 스타일로 글을 완성해줘라고 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제목부터 해서, 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력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미 베테랑에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내용 가지고 한번 그록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록도 의외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록에서 한번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요 내용 가지고 블로그로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되죠. 블로그로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해줍니다. 자, 그러게서 딥서치가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챗GPT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데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베테랑 블로그에게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네, 어떻게 뭐 등등등 뭐 질문도 하고, 네, 똑똑하게 배우자 정신을 살펴볼까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어르신이라서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목, 네, 추천 제목하고 한번 복사를 해서 또 항상 복사를 노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텍스트 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갖다 붙여 놓기만 하면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추천해 주고 또 어떤 그 제목을 해 주는지. 자, 합법적 꼼수 이런 거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6억 원 주고 정리해서 안 내는 법. 네. 이혼 후회할 수도. 이런 것도 재밌죠. 이혼하면 후회할 수도. 네. 자, 부자들은 다 아는 이런 거 또는 10년마다 6억 원 적립법 이전하는 법. 이런 것보다 합법적 꼼수 이런 게 글이 재밌긴 재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합법적 꼼수로. 자, 글을 써야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됐나요? 네, 여기도 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글은 기본적인 글만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글보다는 약간 재밌는 글로 다시 자기만의 특성, 개성을 가진 글로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트렌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 40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자, 40대가 항상 고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여기 가서 네, 키워드 가져와야 됩니다. 키워드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본문 불러야 되죠. 본문. 합법적 꼼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글을 재밌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중제목으로 바꿉니다. 이미지가 나왔겠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네, 이미지. 네, 아주 재밌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 가져와야 되죠. 사진. 사진을 또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본 모드로 다시 바꿉니다. 네, 그 다음에 사진은 좀 크니까 줄여줘야 되죠. 600으로 맞췄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제목이 두 번 더 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인용으로 한번 바꿔준답니다. 요게 제목이고 요것도 제목이 될 테죠. 그래서 제목이 아니라 인용으로 했다라고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왔으니까 에디트 태그 달아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몇 번 보셨으면 이제 충분히 네, 작은 집 앞에 아실 것 같아요. 상징이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alt 태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체 텍스트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섹션이 나눠졌고요. 네, 두 번째 섹션 예시까지 넣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 그 다음 또 여기 3번까지 있고, 그 다음 섹션 3번 섹션, 네. 그리고 마무리 결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call to action이죠. 네, call to action을 넣는다는 거. 자,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완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상 아니라 생활정보고 부동산 쪽인 정리와 세금 쪽인 생활정보를 해야 되겠죠. 네,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부터는 네, 구글 서치 콘솔로 가야 되죠. 구글 서치 콘솔로 가서 한번 색인 작업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로 매겨져 있으니까 쉽죠. 주소 복사하고 자, 개요해서 자, 여기서 돋보기에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66이죠. 866. 자, 866, 867, 868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이어가고 질문사항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로그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하는 동안에 어딜 들어갑니까? 자, 티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가 그 애널리틱스라고 네, 구글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상당히 도움은 좀 됩니다. 근데 좀 사람이 좀 접속이 되니까 재미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 유입이죠. 유입 결국은 유입 경로, 유입이 어떤 걸로 들어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네, 카메라 앱 한국 이건 요즘 이렇게 있는데 제 쪽에 글이 있나 봅니다. 카메라 앱에 관련된 걸.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중국에 믿어도 될까? 요 내용이 지금 누가 검색을 했나 봅니다. 카메라 앱으로. 한국인데 왜 이게 나왔지? 네. 자, 여기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요거를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제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분들보다도 좀 더 위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올릴까요? 그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앱 한국어로 치면 그게 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적었던 것 같은데요. URL 생성됐죠. 이거부터 먼저 이제 867을 해야 되죠. 자, 867 한번 해보겠습니다. 767 넘겨놓고 또 다른 작업 같이 하면 되죠. 자, 색인 요청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을 딥시크네요. 아, 딥시크 카메라 앱, 중국 앱인데 카메라 앱에 검색이 됐네요. 이걸 상단으로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어, 내부 링크도 들어있는데 괜찮고 여기다가 전체적인 그 섹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타 설명 이미지 네, 잘 들어가 있고요. 섹션 들어가 있고 어디가 안전할까, 데이터 보안 등등 딥시크 사건이 미칠 영향, 습관, 데이터 보호 이쪽이네, 그죠? 이런 개념인데. 그럼 여기다가 질문, 답변, Q&A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거 해도 앞쪽으로 좀 당겨줄 수가 있고,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만 걸어줘도 앞쪽으로 좀 당길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질문했는 내용하고는. 네, 카메라 앱 한국인데 이 내용은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아직 덜 됐네. 자, 그래서 여기 블로그 네, 전시 축하, 등교, 겨드랑이 방사선, 출래 불사춘이 오늘 조금 뜹니다. 네, 병원 경과 좋은 메시지, 이거 뭐죠? 편지. 요것도 좀 특이하죠? 네, 병원 경과 좋은 걸로 해서 제가 노출됐는데 빨리 나으라는 문자죠.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어떤 분이 검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글이 노출이 됐는데요. 이런 것도 있네요. 교인병원 의사선 감사 편지 드려도 될까요? 감사의 편지니까 가능하네요. 병문안만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쓸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그래서 병원, 개인 병원으로 적으면 되겠죠. 개인 병원. 이것도 편지니까, 사례, 뭐 어떤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감사의 표현을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괜찮긴 하겠네요. 경과에 대한 편지, 감사에 대한 편지죠. 감사 편지죠. 감사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퇴원 후 감사 초대 어떻게 대처할까? 환자의 감사 초대 이런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도 있대요. 많이 오죠. 감사의 편지. 그래서 요 내용도 아주 기발하네요. 어,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그 환자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퇴원 후 감사 초대. 항상 감사하죠. 사람 목숨을 살려줘서. 저도 이제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요런 내용들도 괜찮다. 감사, 인사, 특별 인사가 도착했다. 근데 환자들이 너무 감사를 많이 해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 이것도 괜찮은데 좀 많지는 않겠다, 그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감사 편지하고 네, 또 대처, 네, 답장이죠, 답장. 답장에 관한 글을 쓰라 그런 데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얘가 작성해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장에 관해 네, 컨텐츠, 네, 블로그 컨텐츠죠. 네, 이렇게 합니다. 블로그 컨텐츠를 네, 제공해 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요 기본적인 내용은 얘가 뽑아줄 테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 시킵니까? 베테랑에게 시키면 되겠죠. 네, 예시. 네. 자, 이 내용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가서 네, 다시 베테랑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얘한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베테랑 네, 블로그 작가 스타일로 네, 다시 작성해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감사의 편지, 환자의 감사 편지 이렇게 답장하면 감동이 2배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글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또 그 컨텐츠에 따라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기 글이 어떤 누가 검색을 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좀 특이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편지, 뭐 경과에 대한 감사 편지라든지 또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딱 꼬집어서 요걸 꼬집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한번 컨텐츠로 또 마련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불특정 다수가 검색해주는 글 가지고도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여 넣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챗GPT가 이제 글을 완성을 해준다는 거. 자, 환자가 보낸 감사 편지 이렇게 답하면 이미지 확 달라진다. 이거 괜찮네요. 자, 누구 타겟입니까? 의사 선생님 타겟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글을 아마 환자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네이버나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제 글이 상단에 노출될 거고 또 그 상단에 노출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글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글에 들어와서 관련된 광고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제 쪽에는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 돈을 좀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제 글을 보시고 광고를 제가 보내드린 광고로서 수익이 나기를 한번 네, 센스 있는 답장법 이런 것도 괜찮죠.
요런 것도 괜찮네요. 요런 것도 괜찮네요. 요건 너무 적으니까. 센스 있는 답장법도 병원 이미지 달라진다. 환자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네, 그리고 신뢰도 상승.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누가 하겠습니까? 간호사가 하죠, 간호사가. 간호사가 대신 답장을 해라라고 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충성도 높이는 마법의 요런 거 괜찮네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한번 요런 글을 쓰겠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글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됐죠. 네. 868번, 네, 한번 가겠습니다. 867이니까 868번, 868번. 자, 여기 868까지 하고 글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색인 요청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글쓰기를 하나 더 만들고, 자, 여기 좀 전에 썼던 거 감사 편지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여기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냥 넘긴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할까? 볼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슈 송아 조용해라. 네, 강아지가 찍고 있네요. 자, 마크다운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리고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요거죠? 제목 갖고 네. 키워드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네, 짖고 있네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본문 가져오겠습니다. 본문, 글쓰기 본문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이쪽에 아래쪽에 제가 여기 전에 요거 중제목으로 바꿨고, 아래쪽에 여기 이미지, 사진.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불러오고요. 네, 열기. 자, 그 다음에 마크다운을 기본 모드로 바꾸고,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인용으로 돌린다 그랬죠. 인용으로 돌리고요. 자, 600으로 맞춰주고요. 크기는 600 사이즈. 자, 그 다음에 alt 태그죠. 네. 기본적인 네, 내용, 이미지의 alt 태그, 작은 병원, 건물, 상징 등해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오늘은 4개를 썼습니다. 블로그를 4개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등등 예제가 있으니까요. 예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신뢰가 뭐 이어지고, 여기서 자를까요? 네, 바라며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네, 네, 여기까지죠. 여기, 콜 투 액션 부분이고, 마무리 결론 부분에 있고, 콜 투 액션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키워드까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일상보다는 뭐라고 생활 정보, 뷰티, 육아, 생활, 뭐, 뭘로 할까요? 네. 시청작이 아니고, 네. 취미 건강인가? 몰라지. 그냥 일상을 할까? 생활 정보, 일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일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 편지 그냥 넘긴다고 환자 충성도 높이는 마법의 답장 쓰는 법이라고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 하는 방법은 저도 댓글이 아니라 검색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앞쪽으로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앞전에 했던 거 생성됐죠? 자, 색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색인 작업 하나 더 추가를 9번이죠?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네, 댓글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같이 소통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건 색인하도록 냅두고요. 네, 여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보면서 감사 편지 그냥 넘긴다고 하고 이제 환자 충성도 높이는 마법의 답장 쓰는 법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의사 선생님, 네, 글이 광고가 붙네요. 자,
그리고 환자 감사 편지 이렇게 답장하면 감동 2배 해서 네, 섹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설명 부분, 이미지 부분, 이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섹션이 하나 들어갔고요. 자, 두 본문들이죠. 본문의 섹션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마무리죠. 여기는 마무리. 아니네요. 네, 응원으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자, 완성된 메시지 예시, 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네, 그리고 콜 투 액션, 네, 그리고 키워드 1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네, 글을 작성해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구조, 저기 구글 애드센스에서 좋아하는 글의 구조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인 생성을 했으면은 이제 봇이 와서 구글에서 봇이 와서 제 글을 이제 볼 겁니다. 보고 이게 글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를 누가 판단합니까? 네, 그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이걸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평가를 하겠습니까? 네, 구글 애드센스에서 봇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목과 그리고 메타 설명, 이미지 들어갔죠. 이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섹션이 뭐 하나, 둘, 셋, 넷. 섹션은 뭐 두 개, 세 개든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고 마무리 결말까지 결말에 이제 콜 투 액션 그리고 내부 링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키워드까지 다 완성이 됐는지를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서 매번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괜찮다,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단에 여기 어떤 그 감사 편지 지금은 검색하면 안 오겠지만은 좀 전에 한 시간 뒤부터는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단에 내 글이 노출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글 애드센스에 봇이 와서 구조가 잘 짜여진 글이라고 확인하면은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제가 글을 쓸 때, 이분 왜 자꾸 같은 글을 계속 반복 쓸까라고 하는 게 보여준 게 제가 제 글이 어떤 내용을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구조를 파악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한 10개 정도만 제가 글을 한 10개 정도 동영상 10개 정도만 시청하시면 구조는 완벽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의 글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분들 글 가령 다른 분들 글을 보게 되면은 글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런 거 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들었죠. 네, 광고 들어갔고요. 네, 여기 이게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전모 이미지가 너무 크죠. 네,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섹션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없죠. 알트 태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미지 알트 태그가 없기 때문에 상단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네, 노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섹터가 또 있고 또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 설명. 자, 이미지 설명 왜 넣겠습니까? 네, 이미지 설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넣는 겁니다.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 들어갔고요. 얘는 뭐죠? 얘는 의미가 없나? 얘는 왜 넣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 설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를 네,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가 나오고, 네, 밑으로 보면 제 다른 분 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무리죠. 마무리 결론 한 줄 요약인데 한 줄 요약이라고 돼 있죠. 네, 마무리는 돼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네, 콜 투 액션이 없죠. 내버리지 무섭다 청산되지 않겠지. 유유라고 키워드는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근데 요게 이 글이 구글 애드센스 입장에서는 네, 조금 부족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을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글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글을 보려면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광고 말고 이거는 뒤에 하겠습니다. RSS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하고 같이 사진 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구조 아래 글을 작성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쓰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은 무료 버전들이 있으니까요. 그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 테스트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 썼는 글 있죠. 이렇게
개인병은 뭐 등 해서 블로그 콘텐츠를 제공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답장하라고 글을 완성을 해 줍니다. 네. 결론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무료 버전 한번 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유료 버전으로 돌리셔도 되고 제가 판단해서는 지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얼마든지 될 것 같네요. 근데 요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기본적으로 글 써졌으면은 위 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글 네. 구글 정책이죠. 정책에 맞는 네, 블로그를 작성해 줘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구글 정책에 맞도록 써줍니다. 자, 나오죠. 네. 그래서 제목, 메타 설명, 그리고 섹터가 나눠지고요. 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무료 버전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팁까지 네. 그 다음에 콜 투 액션 CTA를 추가를 해줘라고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CTA 네. 추가 네. 추가해 줘라고 하면 되고 별도로 작성하면 되죠. 제공해줘 하면 되죠. 위 내용에 따라 CTA 네. 내용 제공해줘. 또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위 내용에 따라 한번 메타 설명 있죠. 또 그 다음에 Q&A 요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이죠. Call to Action. 네, 여기 있네요. 네, 아래쪽에 예시가 나왔죠. 요 내용 붙여넣으면 되고요. 메타 설명, 네, 요 내용 이거 예시고, 네, 그 다음에 Q&A까지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글이 하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또 막 써주네 예시를 보여주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아주 잘 나왔네요. 최종 블록으로 통합된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목이 있고, 네, 메타 설명, 네, 답장 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Q&A 있고, 그죠? 마무리와 CTA. 네, 요게 바로 Call to Action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요거, 구조는 이미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쓸까,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